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천호산맹리학 초급반 제20강 10청간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주에는 합과 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은 글자 그대로 합한다는 뜻입니다. 합한다, 즉 화합한다, 합하니까 이 묶인다, 묶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뜻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도 합이 많게 되면은 결코 이것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이것이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청간합은 10청간이다 보니까 이것을 합을 하게 되면은 5개 그룹의 이 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간합은 양과 양간과 간이 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만나서 합을 이루는데, 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합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로부터 여섯 번째가 음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양이 다른 청간과 합을 하게 되는데, 이 청간합은 5쌍을 이루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합이 되면은 변해가지고 다른 오행으로 변한다. 자, 합이 되면은 다른 오행으로 변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합이 됨으로써 기존의 오행작용이 정지된다는 점, 자, 이것을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청간의 합은 합의 상태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을 해서 그냥 그저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나쁜 것을 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좋은 길신을 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오히려 그 길신이 흉신으로 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을 과연 잘 볼 줄 알아야만 사주를 잘 풀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선 청간합을 하는 그 과정을 알아보고, 어떻게 합이 나쁘게 되고 좋게 되는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청간의 상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합은 글자 그대로 합한다입니다. 합한다. 자, 합을 하게 되면 화합한다 또는 묶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이 되면 본분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주에 합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의 상합은 서로 극하는 길이 상합하게 되어 있는데, 극을 하되 극이 되지 않고 합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극합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청간합은 서로 극하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음과 양이 만나서 합을 이루는데, 이것은 남녀가 만나서 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나로부터 6번째 음양이 다른 청간과 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간합은 5가지의 5쌍을 이루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의 청간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 갑목 1번이 나로부터 6번째, 자, 이 귀토하고 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은 경금하고 합을 하고,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하고, 정화는 임수와 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번째, 모토는 개수와 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로부터 여섯 번째 천간과 합을 한다. 자, 이것을 명심하시고 보겠습니다. 그래, 갑과 기가 합을 하게 되죠. 갑과 기가 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합화하여 토로 변하고, 을과 경이 합화하여 금으로 변하고, 병신이 합화하여 수로 변하고, 정님이 합화하여 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게가 합화하여 화로 변하게 된다. 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목이 여섯 번째 기토하고 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합을 하는데 이것이 화 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화, 변한다는 겁니다. 변해서 토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합을 해서 변하면 토가 된다. 자, 그러면은 역으로 합을 했지만 변하지 않으면 토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갑기가 하면은 갑과 기토가 있으면 합을 하여 금대가 있습니다. 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자, 변하게 되면은 토가 된다. 자, 이거 아시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을경이 합을 하니까 변하면은 금이고, 병신이 합을 하게 되면은 변하면은 수고, 정임이 합을 하게 되면은 변하면은 목이고, 무게가 합을 해서 변하면은 화가 되고,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다섯 가지의 다섯 쌍이 원래가 자기 오행의 기존의 오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행이 합을 하게 되면은 상합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오행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절대 이거는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간은 다섯 개, 즉 다섯 쌍의 합을 이룬다. 자, 넘어갑니다. 그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천간의 합은 이와 같이 합이 성립이 되는데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합이 되면 합화 한 오행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나 무조건 합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변한다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의 천간이 정해졌으면은 그 배합 관계가 관계와 그 향배를 살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사주를 감명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또한 합이 됨으로써 기존의 작용과 기능이 정지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십천간의 상합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연월일시, 이것이 사주의 천간 이렇게 생긴 사주가 있다고 보고, 자, 그러면 일간이 간목입니다. 이 갑일이 만약에 갑일이 신금, 자, 신금의 그 모행이 이 간목한테의 최고로 필요로 하는 그런 신이라면, 자, 무슨 말을 하니까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간목으로 태어난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에, 자, 그러면 이 신금이,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금이 간목인 나한테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자, 그런데 연간에 있는 이 병화가 병신합을 한다, 그런 얘기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병과 신이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신은, 이 월간에 있는 신금은 원래 이 간목을 위해서 그 뭔가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망각을 하고 이 병화하고 합을 하면서 일간을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한 노행이 합을 해가지고 쓸모가 없을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탐합망이라고 하는데요.
합을 탐하다가 보니까 내가 귀한 것이 아예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일간인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에 있는 신금이 간목을 보고 좋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연간에 있는 신금하고 합을 하면서 이 적절히 짝을 정해서 놀아보기 때문에 간목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주가 엄청나게 나쁘게 작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예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역시 일간이 간목인데요. 이 간목이 월간에 개수를 놓고 있습니다. 연간에는 무토를 놓고 있는데, 자, 월간의 개수를 보아하니까 일간은 나한테 수생목 하면서 아주 좋은 길신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면, 자, 그런데 연간에 무토가 있어가지고 이월 개수를 무게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갑을 갖다가 수생목하는 기능이 상실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을 도우는 역할을 못한다는 이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좋은 신이 간목인 나한테는 개수가 좋는데 무토가 있어가지고 개수하고 합을 하니 혹은 이 개수가 일간에 나한테 모든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무토한테 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신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월간에 있는 개수가 나를 도움을 주지 않는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러면 이 무토가 있어가지고 개수하고 합을 했으니 간목인 내가 볼 때는 이 무토가 아주 나쁜 그런 귀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주를 푸는 기법입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적으로 사주를 풀 수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간이 간목인데 간목이고 월간에 기토가 있고 연간에도 간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목인 내 간목인 내가 월간에 기토가 있어가지고 나한테는 아주 귀한 이러한 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재물의 작용을 하는데 연간에 또 하나의 간목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월간의 기토가 사실은 양쪽에 똑같은 짝지를 만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에 이 재물이 자 나와 똑같은 놈이 여기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오게 되면은 나중에 중급반에서 배운다마는 나와 똑같은 놈은 이것을 비견이라고 하는데 나와 똑같은 그러면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동기가 이 재물은 내가 봐도 재물이요 그 동기가 봐도 재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 말고 또 다른 놈이 이 월간에 있는 이 재물을 탐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나하고 짝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연간에 있는 이 간목과 월간의 기토가 합을 함으로써 나한테는 이 재물의 이 기운이 재물의 기토가 나한테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되므로 이것이 결국 아주 불리한 그러한 경우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면은 나하고 하지 연간하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선순위에 입각했을 때 이것이 형이고 이것이 동생이라는 이 간목에 나는 동생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합을 하지 아니하고 연간에 있는 간목과 합을 하게 된다. 그러니 이 재물은 나한테 오지 않는 재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시 네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을목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을목입니다. 을목이고 월간에 간목이 있고 연간에 기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간 을목과 기토 이거하고는 합을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합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나한테 상당히 좋은 재물로 작용을 한다면 일간이 나한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재물을 작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토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월간에 있는 간목이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월간의 간목이. 그래서 이 을도 목이요 갑도 목인데 같은 오행의 음양만 다르죠. 음양만 다른데 그래서 을목 음간하고는 합을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간과 음간이 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는 재물이 될지라도 월간에 있는 간목이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연간에 있는 재물은 나의 재물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5번의 이 사주는 갑일이 월간의 경금으로 인해서 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금목, 그러니까 무서워서 상당히 충을 해오는 경우죠. 이게 이 목은 금이 치지요. 자, 그렇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연간에 있는 을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을 합니다. 을경합.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 경금이 이 을목을 보고 합한다고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고유의 흉폭한 그런 성질을 일간한테 금금목 해야 되는데 일간을 해치는 작용을 잊어버린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합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나한테는 흉폭한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합을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경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을목이 있어가지고 나와 동기인 을목이 있어가지고 경금이 나를 치는 것을 금금하고 치는 것을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을목인 소위 급제락하는 이 동기가 나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십천간 합의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천간합은 5개의 합이 생기며 양간은 음간과 양간과 합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오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합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반드시 좋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합하는 것은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을 볼 때는 반드시 일간과의 관계 맥락을 꼭 확인하고 좋은 것과 흉함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그 기흉을 읽을 줄 알아야 사주로 제대로 감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을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천간의 상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